bass louder.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예, 다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5월 6일, 자, 저녁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눌림목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작한 지가 아마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겁먹지 마시고 눌림목을 공략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3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지금 눌림목을 왜 공략해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이 눌림목 종목들이 다 소진되기 전에 이 눌림목 종목들을 공략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편안하게 또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왜 개인들은 똑같이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데 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나고 그렇게 마음고생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어제 어린이날이었죠, 그죠? 어제는 이제 쉬는 날이었고, 지난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9월 말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쭉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오죽하면 오늘 그 신규연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쉬는 날이 없길래 공휴일이 없길래 오늘 가입했다 그러시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이제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냥 쭉 열심히 달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 예. 예. 모아모니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성공대왕님이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눌림목 얘기하기 전에 지수 짧게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가 지금 눌림목 그 형태를 띠면서 급등하고 있는지 테마와 그 다음에 종목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도 이제 좀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죠, 그죠?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이제 일부 이제 그런 확진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갔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셨던 그런 폭락이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았고 오히려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열심히 종목들을 공략하셔서 수익들을 정말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눌림목 오늘 기법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 보기 전에 왜 눌림목 기법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수익도 여러분들 내실 때 편안하게 나셔야 돼요. 그쵸? 네. 고생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면요 거기서 난 수익은 나중에 여러분들 병원비로 다 없어져요. 그죠? 수익도 편안하게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네. 그래서 눌림목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눌림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시고 팔았더니 급등하고 샀더니 급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지수 얘기는 짧게만 해도 되니까 먼저 볼게요. 보시면 지수가 그죠 내려오질 않아요. 그죠?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올라가긴 하는데 천천히, 그죠?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2.57% 이제 급등하면서 658포인트로 끝났거든요. 잠시만요. 네, 오늘 이제 아무튼 658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오늘 지수가 뭐 몇 퍼센트 급등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종가가 끝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끝났어요. 어디에요? 여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월 20일 이후거든요. 정확히 2월 21일부터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그 사람 나왔을 때 있죠? 신천지 막 난리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가 여기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아마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30명에서 50명, 100명 확 넘어갈 때. 그때가 여기라고요. 거기를 지금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놨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조정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이 끝난 걸 세력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조정 끝났다 이거예요. 이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지금 지수가 저점과 고점을 그것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미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고, 반등 나올 때 여기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W자 쌍바닥 찍는다고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 사람들한테 속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게 이렇게 꺾어질 거라고 쌍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주식을 다 갖다 버리고 현금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유 ETN이나 지수 인버스 산 거예요. 왜요? 주식은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손실 났으니까 이거를 원유나 뭐 그쪽에서 메꿔야지. 그래서 그쪽 가서 요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은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냐면, 첫 번째 비관론자, 인버스 사놓은 하방론자들, 그리고 혹시라도 증시가 폭락할까봐 현금 보유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 때린 사람들, 그리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누르고 있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동학개미들,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만 봐도 되겠는데요 라고 그랬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방이니까. 이게 뭐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거든요. 아, 인버스예요. 인버스.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수익 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고요? 사람들이 밑에 신용 있죠? 뭐 지난주 2주 전까지 얘기 많이 해드렸죠? 이 신용 물량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계속해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할 거야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들고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라 급등 나와버렸어요. 그 이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포기를 아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못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예, 쉽게 못 나와요. 왜 여기서 그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거다 인버스에다 걸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되게 간단해요. 잠깐 이 얘기해드리고 늘리목 얘기해드릴게요. 왜 간단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저분들이 그 지수가 하락하는 그 인버스를 팔겠어요? 못 팔아요. 왜냐면 인버스를 판다는 얘기는 지수 상승에 베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 비관론자들이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아주 이런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냐고요. 못 해요. 그래서 인버스를 한번 사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인버스는 함부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눌림목 얘기를 못 하니까요. 아무튼 지금 개인들이 인버스 들고 아직도 비관론에 휩싸여서 거기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손실이 너무 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는 여기에서 결론만 얘기하면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폭등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면 재미없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처럼 꾹꾹꾹꾹꾹꾹 누르면서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가면 개별주 테마주들 수익 내기 정말 좋거든요. 올해 저희 방에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였다. 우리 형들 맞죠? 그죠? 여기였어요. 하루에 막 매도 사인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요. 수익이 터져나갔어요. 이때 꼭 갈매기 같죠? 그죠? 갈매기처럼 요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수익이 많이 났다고요. 저는 지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종목들이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러놨죠, 그죠? 네, 눌러놨어요.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러놓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대형주에서 부분적인 순환매는 나와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코스피 지수를 이제 약간 받쳐놓고 있어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근본적으로 많이는 못 가거든요. 대신에 다른 대형주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를 떠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승은 못하지만 저점은 이제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말로 눌림목이에요.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을 해서 순환매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상승하고 많은 거예요. 그 개별주들은 어때요? 상한가를 치면서 시원시원하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내기 훨씬 좋으신 쪽이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쪽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주 전부터 제가 눌림목 얘기를 그냥 해드린 게 아니에요. 눌림목을 공략하셔라, 하십시오, 제발 좀 하십시오, 계속 그랬던 거예요. 제가 3주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지난달 한 20일쯤인가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눌림목 얘기를 제가 상세하게 해드렸어요. 네, 어떻게 해드렸냐면 눌림목이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3월 19일까지 이제 급락하고 나서, 그죠? 네, 이만큼 자율 반등이 나오고, 잠시만요. 이제 요게 자율 반등이었던 거예요. 네. 이 자율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눌러놨던 게 있었어요. 거래가 당연히 여기서 터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눌림목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거 아니면 급락한 다음에 자율 반등 나오고 특별한 거래량이나 양봉 없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횡보만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거래가 없었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양봉이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양봉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렸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이런 자리에서 종목들이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눌림목 얘기를 또 해드릴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사시란 얘기예요. 이 눌림목 종목이 여러분들 계속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년 365일 뭐 한 달에 이제 주식 거래일이 한 20일이죠. 한 달 내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가 있다고요. 네? 다 그 과일이나 뭐 수산물도 제철이 있듯이 눌림목도 제철이 있어요. 눌림목 제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삼성전자 누를 때예요. 그래서 계속 3월달부터 4월달 내내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똑똑해서 맞힌 게 아니라니까요.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시장이 나쁘건 좋건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를 제대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수익 안 나게 하려고. 지금 눌림목을 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눌림목을 그럼 어떤 거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죠? 네. 그리고 눌림목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3월달에 이제 그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저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준비된 게 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게 가겠어요? 준비된 게 가겠죠? 그죠? 네. 여기서 준비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요. 준비된 게 뭐겠어요? 그게 눌림목이에요. 준비된 종목. 이게 급등한다고.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죠? 들어보세요. 준비를 어떻게 시켜놨느냐? 눌림목이 뭘 준비해놨냐면 이거예요. 바닥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매집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단기 조정을 받은 상태. 그게 눌림목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바닥을 다져놔야 점프를 할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말 그대로 그냥 그 로켓처럼 이게 시원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매집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물총 있죠? 물총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나가다 말아요 그냥. 그냥 물총 정도 쏘는 느낌이에요. 압력 다 빠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충분히 단기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잘 가요. 왜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개인들을 힘들게 해서 개인들을 털어낸다고요. 아니 심리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놔요. 개인들을 못 들고 가게 심리 싸움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준비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바닥을 다졌느냐, 매집이 돼 있느냐, 충분히 단기 조정을 끝냈느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단기 조정을 끝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을 충분히 괴롭혔냐 이거예요. 그 기업의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그 개인들을 충분히 괴롭혔냐. 여러분들 눌림목 하면 사자마자 막 급등하는 것 같죠? 맞아요. 사자마자 급등을 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사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이 눌림목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눌림목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 눌림목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럼 걔는 진짜 눌림목이 아니라 가짜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눌림목은요.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걸 왜 샀지? 여기 나만 있나? 다 어디 갔지? 이거 제로 나왔는데 왜 안 가? 이거 어제 수익 났을 때 팔 걸 그랬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눌림목 종목이 여러분들 편안할 것 같죠? 전문가가 상세하게 설명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 못 이겨내요. 원래 눌림목이 되게 쉬우면서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 종목이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그거 하셔야 돼요. 사자마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순간 이제 심리 싸움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옆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야 수익도 편안하게 나실 수 있다. 수익도 편안하게 내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눌림목 종목이 뭐라고요? 네,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것 중에 KC 코트리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죠. 지금 이거를 뭐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눌림목이 뭐냐면 여기 초보들도 들어 있을 테니까 눌림목이 뭐냐 이거예요.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눌림목이에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2년 전에 미세먼지 테마주로 왔던 거였는데 작년이구나. 네. 재작년 말부터 이게 눌림목이 진짜 눌림목은요 초라해 보여요. 이런 거 하나 나오고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번 슥 들었다가 돌리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놓고 이제 기초 공사를 해놓고 쭉 올려놓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료가 붙기 시작해요. 재료가 붙으면 거래가 터져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굉장히 러프하게 들었다 놨다 21선도 깨고 급등 뭐 20% 급등했다가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급락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가짜 눌림목이 나와요. 진짜 같이 생겼는데 가짜예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초반에는 막 진짜 누가 무슨 뭐 먹다가 버린 무슨 뼈다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뭐 이렇게 캔들이 예쁘지가 않아요. 중간에도 하나도 안 예뻐요. 그죠? 세력들이 막 털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개인들을 끌어들여서 물리게 할 때는요, 진짜 그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요. 캔들이 보면 말끔해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재료와 뉴스가 나와요. 이 종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이게 상한가 나오기에 합당한 종목인지, 앞으로 이 회사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청사진을 쫙 얘기를 해줘요. 언제까지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도 그 청사진은 계속 나와요.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줘요. 왜요? 못 나오게 하려고. 맨 마지막에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무슨 탤런트 송중기 씨처럼 깔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어떻게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송중기 씨 욕한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뭐 여기 송중기 씨 팬들과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마지막에는 잘생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점은 11,000원, 여기는요 5,000원. 반토막이죠?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눌림목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짜 눌림목 만들어 놓고 지금 괴롭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진단키트예요. 대놓고 얘기 드릴게요. 3주 전부터 경고해 드렸는데 진단키트예요.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극히 일부는 살아남아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진단키트 얘기는 제가 무방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혹시 우리 회원들 제가 못 들으셨으면 오늘 낮에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녹화방송 보세요. 보시면 제가 왜 그러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현재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에서 쫙 비교하면서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짜 눌림목도 많아요. 근데 가짜 눌림목의 특징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들고 있으면 그렇게 편하네요. 근데 진짜 눌림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 왜 샀지? 여기 나 혼자 있나? 팔을까? 말까? 계속 그래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력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뇌를 지쳐버리게 만들어요. 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파는 순간 그때부터 수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눌림목이에요. 지금 이제 눌림목 종목을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바닥을 다지고 매집되고 충분히 단기 조정을 받은,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눌림목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급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죠? 그게 재료예요. 수급, 돈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급등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눌림목 공략하실 때 어떤 걸 고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시장의 패션이 맞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시장의 패션이 맞는 종목. 지금 이제 4월달 지나고 5월달이죠. 지금 패션에 맞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수 해주죠. 이제 학생들 계약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약하기 시작하죠. 또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우리 회원들은 이미 매집을 다 지난달부터 해놨고, 미국 쪽에 육류 대란 올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네. 실제로 왔죠. 그죠? 네. 점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육류 대란.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시장의 패션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죠. 한마디로 이게 다 있었어요. 지금은 눌림목 공략하실 때 재료를 보시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공략하셔라. 그리고 그 이슈가 금방 끝나는 거 말고 이왕이면 오래가는 이슈 있죠. 그거를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런 눌림목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막 진단 키트 쪽 가가지고 굉장히 헤매시는데, 진단 키트는요 그걸 하셔야 돼요. 3월 말, 네, 그때 이후로 수익이 안 나요. 벌써 2달 지났어요. 대표적인 게 시젠 아닌가요? 고점 찍은 게 3월 27일이에요. 지금은 5월 6일이고요. 한 달 보름 정도 됐죠? 제가 단언하는데 여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직 시간만 많으면 오늘 이런 거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충 한번 보세요. 여기 고점 찍고 나서 캔들 모양을 잘 보세요. 수익 나게 생겼나? 아니, 수익이 날려면, 단기로 수익이 날려면 이렇게 위로 한번 뽑아주든지, 그죠? 급락했다가 확 올리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로 하나 나오든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이거 분차트 열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줄줄 여러분들 언뜻 보시기에 눌린 것 같죠? 들었다가 돌리니까. 아니에요. 분차트 열어보면 질질질질 끌고 내려가는 차트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가짜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 여기에서 획기적인 호재가 나온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오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이슈와 재료들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하고. 네. 근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눌림목 종목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료 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무료 회원들 중에 오히려 그런 것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대신에 종목 추천 안 하는 대신에 뭐 해드려요? 세력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세력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눌림목 종목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 눌림목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많이 내셔라,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개인들이 왜 눌림목을 똑같이 공략을 하거든요. 일반 뭐 초보부터 중수, 고수, 주식 잘하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눌림목을 똑같이 공략을 해요. 근데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수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초보는요, 하수라고 할게요. 하수는 눌림목이 시작할 때 사요. 고수는요, 눌림목이 끝날 때쯤 사요. 고수 위에 선수 있다 그랬죠? 선수. 프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 때나 사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프로예요. 네. 고수는 어떻게든 내가 한번 급등 직전에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꼭 고수예요. 근데 선수는 그 위에 등급은 뭐냐면 대충 사놓고 그냥 매수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없는 척 해버려요.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다고. 투명인간인 척해요. 그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수는 눌림목 시작할 때 삽니다. 고수는 눌림목 끝날 때 사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수는 가짜 눌림목 끄트머리 살 때도 있어요. 눌림목 끄트머리 살 때도 있는데, 하수는 가짜 눌림목 끄트머리쯤에 삽니다. 고수는, 선수는 진짜 눌림목 끄트머리쯤에 사겠죠. 근데 가짜 눌림목, 진짜 눌림목 끄트머리쯤에 사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짜 눌림목 끄트머리쯤에 사면 뭐 나오겠어요? 그때부터 폭락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농담 같죠? 제가 다음에,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를 진짜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주식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공감을 100%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죠, 그죠? 전문가가 주식만 상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사람. 누구요? 회원들 상담 다 해드리고 하거든요.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 종목 진단해드리고, 그리고 아는 지인들 연락 오고 막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진짜 저 인사동에 저 돗자리 하나 깔아도 될 정도예요. 진짜 대충 종목 갖고 오면, 제가 점쟁이 무당도 아니고 이거 얼마에 사셨죠? 대본 나와요. 대본 나온다니까요. 요즘에는 대충 그분 얘기하는 거 들으면 투자 금액도 대충 알아요. 말 안 해줘도 주식 경력 대충 나오고 막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제 가짜 눌림목 끄트머리쯤에 사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눌림목 얘기 계속 해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방송도 녹화를 많이 남겨놨으니까 계속 들으시고요. 네. 자, 이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대충 이해는 가시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목을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이 눌림목 종목들 중에서 계속 올라오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자, 제가 저희 방에서 했던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방 회원분들한테 눌림목 얘기를 했던 거하고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눌림목 얘기를 한 시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이제 무방에서 눌림목 종목 공략하라고 막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그거보다 1, 2주를 더 빨리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종목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종목 추천하기 전에 필요하면 기법 강의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눌림목, 내일은 뭐 상한가 파도 이렇게 이제 기법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요번에 눌림목 공략하기 전에 회원들한테 사전에 강의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실은. 눌림목 강의 한 달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편안하게 수익 내시라고. 알고 들어가면 눌림목이 쉬워요. 모르고 하면 힘든데 알고 하면 쉽거든요. 기존 회원들은 저희 정회원들한테는 먼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뭐 갖고 얘기했냐면 대표적인 이런 거죠. 우리손 F 엔진 다 팔았는데 이게 아직 재료가 좀 살아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이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라고 대놓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이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니까 종목 무료 추천 안 하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때부터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자율반등 나오고 거래 터트리고 눌림목 나온 거예요. 제가 이때쯤에 무방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겁내지 마시고 지수가 쌍바닥 찍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갖고 공략하라고 막 얘기했었죠. 그 자리가 이런 자리였어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네. 폭락 나오기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뭐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시켜드렸고요. 나중에 2,000원대에서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죠? 재료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거 팔아가지고 또 똑같은 재료 아직 안 간 거 그걸로 이제 갈아탔어요. 이때부터 눌림목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왜냐면 반등 다 나온 것 같죠? 거래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지수 떨어지면 급락하겠네. 그래서 개인들이 못 샀던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요즘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력들이 물렸어요. 여기네. 세력들이 물려갖고 지금 세력이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대법원 미국의 육류 공장 있죠? 그죠? 타이슨 푸드, 뭐 스미스필드 이런 회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 나오고 수천 명, 6천 명 넘더라고요. 지금 6천 명 넘게 코로나 걸리고 막 그러니까 22개인가? 미국에서 제일 큰 공장들이 20개가 넘게 가동 중단됐어요. 가동이 중단돼서 도축을 못하니까 닭고기 파는 닭고기 그러니까 닭을 기르는 그 농가 있죠? 농가에서 오늘 주스 놨는데 닭 200만 마리를 안락사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가는 거야 이게. 저희 방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육류 관련주들 매집이 돼 있어요. 언제요? 종목을 지금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아직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방 종목은 노출을 못 시키겠어요. 우리선 FNG는 얼마 전에 다 팔았거든요. 수익 보고. 이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만들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자리부터 눌림목을 얘기했다. 이게 눌림목.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거리 터트리면서 주가 못 올라가게 눌러놓고 제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로 딱 나오니까 솟구치는 거예요. 미국의 육류 공장이 갑자기 가동 중단된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5G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한번 살짝 했던 것 같은데 1차 산업 관련된 거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게 이 얘기였어요. 먹는 거 이쪽은 사람들이 약간 이 테마를 무시해요.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아니 무슨 5G나 수소차나 이런 걸 해야지 무슨 먹는 거를 해? 근데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4월달에 먹는 거 관련된 테마주를 저희 방에서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1차 산업 관련된 테마주는 우리나라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사실까봐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요즘에 매일 얘기했어요. 먹는 거 관련된 테마주를. 근데 하다가 미국의 공장 폐쇄된 것도 얘기하고 막 다 얘기했거든요. 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오늘 제가 잠깐만요. 이런 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잠시만요. 미국에 지금 얼마나 이 고기 대란이 많냐면요. 소고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롯데리아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국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웬디스. 네. 육류 공급 부족으로 소고기가 들어간 메뉴를 축소할 예정이다. 소고기가 사라진 햄버거지.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 기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 쉐이크 쉑이라는 햄버거 관련된 회사가 있거든요. 쉐이크 쉑이에요. 어제 미국에서 6% 급락했어요. 자, 이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관련된 테마주를 제가 추천을 하면 잘 사시고 잘 보유하고 계시라고. 회원 리딩을 이렇게 해요. 대충 차트에다 선거놓고 우리나라 종목 뭐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 햄버거 제가 회사까지 들고 옵니다. 테마주를 정말 잘하려면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테마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이거 다 보고 해야 돼요. 국제, 원자재, 동양, 미국에서 뭐가 올라가는지. 미국 참치에서 급등한 거 모르시죠? 네. 급등한 지 한참 됐어요. 네. 이거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야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원들이 혹시라도 안 사실까봐 혹시라도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에 네. 수익 적게 난 상태에서 팔아야 될까봐 제가 이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잘 갖고 계시라고. 리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단타를 쳐도 이 안에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미국 주식을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력이 이걸 보면서 테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어요. 어디 토론방 뭐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주식의 그 품격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거 보고 한다니까요. 맨날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것도 얘기해요.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기 육류 대란 이게 급등한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었죠. 어린이날 전날 브라질의 세계 최대 육가공 특히 닭 육계 그 회사가 가동 중단됐다고. 그날 아침에 할인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제가 무료 종목 추천만 안 할 뿐이지 무료 방송에서 얘기 다 해드립니다. 날라다니잖아요. 재료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 먹는 거 관련된 테마주는 제가 우리 방에 매질 많이 해놨는데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제가 입을 다물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닭고기가 먼저 급등한 이유는 브라질이 닭고기 수출국이에요. 근데 브라질에서 가동 중단된 회사가 세계 최대 우리나라 따지면 하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 잡는 회사예요. 육계 회사. 근데 월요일 날은 그래서 급등했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지나니까 미국에서 닭 200만 마리를 안락사시켰대요. 그래서 오늘 추가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주가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닭고기만 있을까요? 저는 이 테마주를 10년 전부터 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훤히 다 알고 있어요. 해봤거든요. 수차례. 네. 여러분들 먹는 거 관련된 테마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시죠? 이거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촘촘하게 다 사놨어요. 닭고기가 왜 먼저 급등했느냐? 방금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 앞에서 이제 미리 수익 내고 다 판 게 신라이스지예요. 신라이스지는 제가 그 문자 보낸 것도 있는데 신라이스지가 요게 지금 저희 방에서 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죠. 이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게 저희 단기 매매하는데서도 이제 추천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 라이브 여기서 추천 나갔었거든요. 보시면 4월 6일날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4월 13일날 어디에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좀 팔았죠. 이게 매수한 지 일주일 만에 45%씩 났어요. 팔아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안 팔아요. 왜냐면 이 재료가 오래가는 재료거든요. 먹는 거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팔고 다 팔았는데 안 팔으려고 그러다가 다 팔았어요. 왜 다 팔았냐면 눌림목 종목들을 막 공략을 하고 있는데 눌림목 종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같으면 그냥 들고 가요. 수익을 50% 이렇게 100%씩 내드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상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계좌 돈을 빨리 돌게 만들려고 요즘에는 한 30%, 40%, 50%씩 나오면 옛날 같으면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걸로 바꿔드려요. 왜요? 눌림목 종목이 널려 있으니까요. 제가 물방 고기반이라고 했죠? 널려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 관련된 테마주가 여러분들 30개, 50개가 넘어요. 그 안에서 열심히 순환매 돌리면 돼요. 옛날 같으면 이제 한 70%, 100% 정도 수익 낼 거를 지금은 30에서 50% 정도 대신에 이제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1, 2주 정도였으니까 일주일 빨리 수익 내고 딴 걸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봐요. 왜요? 그래야지 회원들이 좋아하시니까 지금. 신라이스지 다 팔고 딴 데로 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눌림목 종목에 가 있겠죠. 이건 이제 거래가 터졌으니까 다른 쪽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먹는 거 관련된 거 샀거든요. 근데 아침에 사서 장중에 10% 전후 급등 나갔어요. 아침에 하나도 안 떴을 때 사가지고 종목이 뭔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 신고가 나야 되니까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납니다. 아까 보여드릴까 하다가 회원들 종목 아직 매도세는 안 내가지고 제가 그냥 내비뒀어요. 사자마자 바로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육류 관련된 육류 대란 요거와 관련된 이제 테마주를 좀 얘기를 한 건데 많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5G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 관련된 테마주가 나중에 얼마나 많이 갈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택배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물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느끼시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전 세계 고깃값이 움직이게 상승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가요. 세력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은 저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런 거 보면서 예, 고니님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원이 감사합니다. 네네. 그쪽으로 연락. 네. 지금 이제 육류 관련주 말고도 또 있어요. 뭐 계약수혜주, 그죠? 계약수혜주까지 얘기드리고 마칠게요.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계약수혜주가 요번에 뭐가 가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무더위 여름 수혜주 이게 같이 갔어요. 참 세력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세력 세력 싫어하시죠? 세력은 막 나쁜 놈들이라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세력은 천재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수익을 내주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꾸 세력 욕하지 마세요.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력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주가 끌어올리는 건 세력이라니까요. 세력 욕하지 마시고 세력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세력을 자꾸 칭찬하시라고요. 세력에 대해서 반감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세력을 왜 이렇게 칭찬을 했냐면 진짜 똑똑한 게 요번에 정말 얘기했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력이 얼마나 그 머리를 썼겠어요. 그죠? 어떡하지? 미세먼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까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니까 계약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파세코 있죠. 파세코. 야, 이거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거예요. 언제 나갔냐면 가격대가 9,000원 초반에서 한번 추천 나갔었어요. 가격대 이 정도에서 오늘 15,000원 찍었거든요. 수익이 한 60% 났다고 아까 연락 오더라고요. 회원들이
아, 수익 50% 넘었다구나. 네. 근데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아, 이게 눌림목이 이게 눌림목이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눌림목 종목 좀 공략 좀 하시라고. 근데 아까도 이제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해서 쌍바닥 찍을까봐 이런 데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다 눌림목 종목이었다니까요. 날라다니잖아 이게. 수익이 50% 이상 났어요. 근데 세력이 너무 고마운 게 계약한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거기다가 날씨가 순간적으로 더우니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날려버린 거예요. 또 있죠. 신일전자. 옛날 신일산업이죠. 이거 저희 방 보유 종목이나 추천주는 아니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네. 똑같이 날라가죠. 이게 뭐예요? 이거였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눌림목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아까 누구예요? 우리손 FNG처럼 대놓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해놓고 상승 나온 게 있었고요. 그죠?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일전자처럼 횡보하다가 튀어나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네. 잘난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다니까요. 세력이 물려 있었던 거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드려요. 급락 전에 세력 물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하츠도 미세먼지 관련주였거든요. 난리잖아요. 밑에 잘 보시면 이게 눌림목이에요. 거래가 없는 눌림목. 거래가 없어도 눌림목이 됐어요. 왜요? 세력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눌림목이잖아요. 이거 얘기해드렸죠, 그죠? 저희 방에서 이거 수익 났다고. 이게 5월 4일날 추천했어요. 아침에 계약수혜주로 미세먼지. 네. 5,400원에 추천했을걸요? 네. 당일날 20% 급등했고 오늘 또 올라갔다고요. 오늘도 장중에 7% 급등했어요. 지금 수익이 한 20% 정도 돼요. 이틀 만에. 하루 만에죠, 사실은. 그죠? 네. 아까 KC코트렐도 단기로 추천 나왔고. 이게 종목들 잘 보시면 이게 다 눌림목이라니까요. 다 여기서 시초가에 사잖아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쭉 올라오죠.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까요? 점점점 사라질걸요? 그리고 센 거부터 날아가고 나중에 남는 것들은 좀 약한 것들만 남겠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내시려면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날아갔겠어요. 한국알콜도 이게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4월 28일 추천했잖아요. 석가탄신일 전전날, 그죠? 네. 요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은 여러분들 어디서 공략하는 건 줄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눌림목이 끝나가는 자리쯤에서 하면 된다고. 이게 눌림목인데 눌림목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눌림목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법이 아니에요. 여기 초보분들 아니면 주식 좀 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눌림목은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오죽하면 눌림목을 하수는 눌림목이 시작할 때 사고 고수는 눌림목이 끝날 때 산다. 근데 선수는요 대충 사놓고 매수가를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세력이 절대 못 이겨요. 털리질 않는데 매수가 알아야 털리죠. 본인도 매수가를 잊어버리는데. 저희 회원 중에는 본인 그 주식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주식 진짜 잘해요. 네.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못 찾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저희 방에서 제일 잘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계좌 여러 개 중에 장기 계좌가 하나 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요. 왜요? 안 보니까.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네. 안 보니까. 네. 그럼 나중에 수익 내는 거 보면 막 1000%, 3000%는 기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단기 스윙으로 이제 공략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런 자리가 여기서 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 끄트머리예요. 슬슬 머리를 드는 자리라고요.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틀 만에 수익 35% 났습니다. 날짜랑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계약수혜주하고 이제 육류 대량 관련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밖에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정책주 있죠? 총선 끝나고 정책주 중에 가장 센 거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절대로 안 해드릴 거예요. 왜요? 우리 회원들 종목 다 노출되거든요. 얘기를 안 해드리잖아요. 육류 대란이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방 보유 종목 하나도 안 보여드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전문가 할 때는 10년 전에는 종목을 다 깠어요. 제가 뭘 추천했고 어서 팔았고 다 얘기해드렸어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종목이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회원들이 따라서요. 무료 회원들이. 그것도 신용미수 몰빵을 질러가면서. 나중에 피해가 오길래 아예 그냥 무료 방송에서 종목 지원도 안 하고 우리 방 종목 아예 노출도 안 시켜요. 왜요? 종목 망가질까봐. 종목 망가지면 누가 가장 가슴 아프겠어요? 회원들이잖아요. 응? 몰래 산 무료 회원들도 힘들겠지만 종목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 방 회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노출을 아예 안 시킵니다. 저한테 뭐 야박하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노출 안 시켜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수익이 편안하게 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시간상 이제 두 가지밖에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심타법이라고. 무심타법. 이게 뭐냐면 야구 경기 할 때 욕심 안 내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걸 무심타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 방에선 이제 그걸 했어요. 무심타법. 매수해 놓고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세력이 알아서 올려줘요. 자꾸 간섭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눌림목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자꾸 신용 미수 몰빵 쓰고 샀다 팔았다 자꾸 하시죠? 그러면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버려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자꾸 세력 자극하면 세력이 그래 당신들 다 하세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함부로 무료 종목 추천하고 그러죠? 세력이 나가버려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예, YB2님 잠시만요. 얘기해드릴게요. 아셨죠? 눌림목 종목은 매수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재료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요즘 또 순간순간 세력이 재료를 바꿔요. 이게 오늘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거래가 터진 건지 안 터진 건지 터졌으면 끝난 건지 이거 도대체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아니 같은 테마주라고 샀는데 저거는 가는데 내 거 왜 안 가? 아닌가? 팔았더니 상한가 나오고 미쳐버리시겠죠?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왜 회비가 비싼 줄 아세요? 82만원이 넘죠, 그죠? 회비 비싸다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회비가 비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회원들하고 1대1로 다 소통을 해요. 궁금한 거 다 답변해드리고 다 한다고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방송합니다. 낮에 3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하는 이거보다 더 이제 그 강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중요한 얘기들. 전체 종목을 다 띄워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하치를 월요일날 하나 추천했죠? 그러면 이거 하나 추천해놓고 이거와 관련된 종목 5개, 10개를 그 이상을 갖고 와요. 심지어 미국 주식까지 막 설명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이해가 딱 가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리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트에 선곡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다 해봤는데 회원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머리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 종목을 몰빵하지도 않고 잘 사서 매도선에 나올 때까지 잘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아까 뭐 신라이스지 같은 것도 팔고 막 그랬다 그랬죠. 최대한 수익 챙겨드리면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회원들이 수익도 계속 나고 그죠? 네. 즐겁죠, 그죠? 네. 강의 들은 대로 종목도 움직이는 것도 보고 실제 수익도 나고 그죠? 팔았는데 팔면 또 현금 생기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쵸? 주식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종목이 상한가 갔을 때 기분 좋죠. 근데 진짜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수익 내서 현금 딱 들고 그죠? 매도해가지고 현금 딱 들고 뭐 살까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맞잖아요.
주식 사자마자 힘드시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샀나? 아, 좀 싸게 살걸, 막 그때부터 생각하시잖아요. 제일 좋을 때가 어디냐면 현금 들고 있을 때, 주식 사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좋아요. 네. 예, 조승자님인가요? 네. 예, 갔습니다. 예. 갔고요. 잠깐만요. 질문 잠깐 답변해 드릴게요. 리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종목 추천은 요즘에 뭐 하루에 한 개 정도씩만 합니다. 예. 하루에 한 개 정도씩만 하고, 단기 종목은 단기대로 드리고, 기본은 스윙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스윙은 일주일에, 보유기간 이제 대충 보름 잡으시면 돼요. 일주일에서 보름 잡으시면 되는데, 사자마자 하치처럼 바로 이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치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앞에 스윙이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은 스윙이에요. 단기 추천도 해요. 근데 사자마자 바로 20%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급등했죠. 그러니까 기준을 일주일에서 뭐 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보름을 약간 넘기는 경우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아무리 눌림목 종목이라고 해도 재료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약간 이제 보름보다 약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종목들이 빨리 가요. 왜냐면 개인들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그냥 올려버립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없습니다. 손절하는 거 저도 싫어하고요. 우리 회원들은 더 싫어하십니다. 회원은 되게 많아요. 회원수는 되게 많고, 회원수가 되게 많으면 그 회원들 다 관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관리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회원이 저랑 3년, 5년 이상 된 회원이 한 70명 넘거든요. 네. 그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세요. 왜요? 연락할 게 뭐가 있어요? 3년 이상을 같이 했는데. 척하면 척이죠. 연락도 안 와요. 네. 제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하죠. 네. 연락도 안 와요. 네. 제 전화번호도 아시는데 연락도 안 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리딩하고 있고요. 네. 네, 기본이 스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 나는 거 짧게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단기로 추천한 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잠시만요. 한국알콜이 요게 거기서 추천이 나갔고, 잠시만요. 한국알콜은 여기서 추천 나가서 수익이 30% 이상 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뭐 그 먹는 것만 얘기했는데, 캐시코트레는 아까 계약 수혜주였죠.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추천했어요. 이것도 추천하자마자 시초가에 샀거든요. 리딩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시초가 공략합니다. 시초가에서 마이너스에 잡아갖고 20%까지 급등했죠. 네. 요건 단기로 추천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약하게 올라간 거 얘기해 드릴까요? 약한 거, 롯데정보통신. 요거 왜 추천했냐면, 대통령이 그 스마트 뉴, 저기 뭐야, 스마트 뉴, 디지털 뉴딜이죠. 그래서 스마트 항만 얘기하길래, 요게 그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4월 24일날 추천했어요. 요 자리에서 시초가에 샀죠. 32,000원대. 네. 그리고 3일 뒤에 38,000원 찍었죠. 수익이 대충 20% 정도. 네. 저희는 대량거래 터지고 저기 고점에서 상한가 하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위험한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거기서 팔죠. 네. 요런 데서 제가 강의해드린 요런 자리에서 실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요런 데서 추천합니다. 뭐 신라이스지 추천 2번 나갔거든요. 3번 나갔구나. 네. 다 팔았는데 추천 요런 데서 합니다. 저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거래 터지고 이런 데 오면 쓱 팔아드립니다. 수익은 40% 나왔고요. 네. 이거 말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자랑만 해도 2시간, 3시간 이상 할 자신이 있어요. 4월달, 특히 4월달 있죠? 4월달에 매매한 종목들, 단기 수익 종목들 다 거의 다 수익 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직 수익이 더 무르익기를 원해서 안 파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드릴 뿐이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딩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리딩 스타일은 편안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칠게 매매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수익 난 거 다 병원비로 내야 돼요. 그런 건 싫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요. 그래서 라이브가 중요한 이유가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죠. 저희 방에서 지금 매집해 놓은 게 먹는 거 말고 정책주 중에서 정말 종목들 많이 사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이 지금 거의 무르익었어요.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왕이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휴도 다 끝났고 이제 쭉 이제 주식만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3월달에 폭락 나왔었죠. 요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오늘 좀 길어지네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고 계신데 3월달에 이렇게 폭락했었죠, 그죠? 이렇게 폭락했을 때 3월달에 이제 재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재연장을 그 중에 하신 분도 이제 많지만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마음은 이제 이해하죠. 기존 장기회원들은 다 재연장을 하셨고 지금도 기존 회원들은 이제 한 95% 이상은 다 재연장을 하세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폭락 나왔을 때 신규회원들 중에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셨었어요. 좀 있었는데 당연히 뭐 폭락 나오고 막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퍼지니까 재연장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 지금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웃으면서 돌아오고 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고 있었더니 다 수익 나더라. 고맙다 그러면서 다 들어오세요. 실은 제가 더 고맙죠. 왜냐면 전문가를 못 믿었으면 다 손절 때렸을 텐데 그때 여기서 추천했던 거 있죠? 그대로 다 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요 진짜. 그분들 지금 다 돌아오고 계십니다. 연락도 계속 오고 있고요. 들어오겠다고. 실제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신뢰인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 잠깐 이제 힘이 들어서 주식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포기할까 그 고민했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근데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여기 저기 YB님은 제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걸 맞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기존 회원분들도 지금 다시 재연장을 다 하고 계시고 잠시 저기 했던 분들도 지금 다 돌아오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힘들 내세요. 이게 신뢰관계예요. 모방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고 믿고 들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게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수익을 내드리려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회비 별로 안 비싸니까 들어오세요. 회비가 뭐가 문제입니까? 수익률이 문제죠. 그죠? 그리고 수익을 편안하게 내느냐 못 내느냐 그게 문제죠. 손실이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그죠? 수익은 편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폭락을 너무 세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편안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빨리 수익 내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도가 붙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신용도 써보고요. 미수도 써보고요. 몰빵도 해봤고요. 남탓도 해봤고 세력을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저도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세력을 칭찬하기로.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력이 여러분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